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 그 중심지에 위치한 도쿄역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본 철도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에 정차하는 열차 노선이 가장 많아요. 일일 이용객 수는 대략 100만 명인데 어마어마하죠. 쉽게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서울역 일일 이용객 수는 대략 10만 명입니다. 그런데 도쿄역은 거기에 10배인 거죠. 사건이 발생한 건 2015년 5월 31일입니다. 막 그날도 분주하던 도쿄역에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죠. 무슨 일이 생겼나? 보통 폴리스 라인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통제한 곳은 한 코인 로커 앞이었습니다. 코인 로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캐리어나 가방 같은 짐을 보관해주는 장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물품 보관함이라고도 하죠. 보통 지하철이나 공연장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코인 로커가 정말 대중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냐면 도쿄역만 해도 무려 50개 구역에 4,000개 이상의 코인 로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발단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4월 26일 오전에 도쿄역 마루노우치 남쪽 출구의 지하 1층 코인 로커 구역이에요. 여길 관리하던 직원은 문이 살짝 열려있는 코인 로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노란색 여행용 캐리어가 보이는데요. 로커가 잠겨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빈 사물함에 짐만 달랑 넣어둔 것으로 보였어요. 발견된 가방의 크기는 길이 73cm에 너비 53cm로 29인치 대형 캐리어입니다. 혹시 여행객이 몰래 그냥 잠깐 보관을 하려던 것인가 생각한 직원은 우선 이 해당 캐리어를 로커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임시 보관 창고로 옮겨둬요. 찾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하루가 지나도 물건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바빴던 직원도 캐리어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5월 31일 캐리어의 주인은 여전히 나타나지가 않았는데요. 일본은 지하철에서 발견된 분실물이나 아니면 또 코인 로커에서 그냥 이렇게 두고 간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한 달이에요. 이 한 달간의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물건은 폐기돼요. 그래서 관리 직원은 유실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보관 창고로 들어갔고 문제의 캐리어를 직접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얀 이불로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어떤 물체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보았는데 이내 주저앉고 말았죠. 이 안에 있던 것은 웅크린 자세의 변사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캐리어가 최초 발견된 이 문제의 코인 로커는 폐쇄된 상황이에요. 시신 발견 다음 날인 6월 1일 부검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최소 한 달간의 시신이 캐리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심해서 이 신원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이 부검을 통해서 알아낸 건 시신은 70대에서 90대 사이의 여성 노인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장은 약 140cm로 체구가 작고 마른 체형에 머리는 어깨 정도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요. 발견 당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치아 상태는 또 좋지 않았는데 윗니는 거의 없었고 아랫니는 몇 개뿐이었어요. 또 이마에는 5mm 크기의 종양이 그리고 양 손가락에는 관절염을 하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왜 캐리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걸까요? 이 사체가 캐리어에서 나온 만큼 타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검에서는 또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결국 시신은 신원 미상의 사망 원인 미상. 답답해하던 경찰은 시신의 얼굴을 복원해서 몽타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시신이 무려 한 달간이나 지나고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럼 부패에서 분명 냄새가 날 텐데 캐리어에 있던 창고에는 직원이 캐리어를 열기 전까지는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고요. 어떤 이들은 보관 창고가 좀 어둡고 시원한 편이라 비교적 냄새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쾌쾌한 먼지 냄새랑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요. 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이 가장 먼저 한 건 CCTV를 확보하는 거겠죠. 당연히 범인이 캐리어를 유기하는 장면이 찍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쿄역의 CCTV 저장 기간이 3주였던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전의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덮어 씌워지는 방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 캐리어가 유기되었을 시기로 추정되는 4월 25일에서 26일 사이의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단 며칠만이라도 시신의 존재를 좀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증거가 희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다시 현장에 있던 캐리어에 주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캐리어가 완전 새 거면 판매회사에게 구매자들을 수소문해서 어떻게 저떻게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유기에 이용된 여행용 캐리어 가방은 꽤나 사용감이 있었고 또 한참 오래전에 단종된 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캐리어 안에는 시신 외에도 특정한 2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정색 줄 이어폰. 이건 1980년대 후반에 생산된 건데 휴대용 라디오를 사면 이 사은품으로 딸려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단서는 얻을 수가 없었겠죠. 두 번째로는 수건이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이 수건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파친코 가게의 상호가 적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해당 가게의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럼 이 범인의 동선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범인이 파친코 가게에서 출발을 해서 지하철을 타고 도쿄역까지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경찰은 가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섭니다. 이 시기에 큰 노란색 캐리어를 끌고 다니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힘 빠지게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일본 경찰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변사체의 몽타주를 배포해요. 근데 현재까지도 시신의 정체도 그렇고 범인의 윤곽조차 전혀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이 시신을 숨기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하필 도쿄역을 선택했을까요? 하루에도 수만 명이 다니는 너무도 분주한 곳이잖아요. 분명 좀 더 으슥한 장소에 이 시신을 숨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범인이 그걸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낙 도쿄역이 일본 어디는 통하는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접근성도 쉽고 또 수사가 시작돼도 범인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쉽게 추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범인은 왜 로커를 잠그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캐리어를 빨리 발견하길 바란 것처럼 말이죠. 이 시신을 유기한 시점은 5월인데 사실 5월이면 조금 따뜻해지는 날씨잖아요. 그럼 시신의 부패 속도도 빨라진다는 것을 분명 범인이 알 거란 말이죠. 빨라지면 악취가 새어나올 거고요. 하지만 범인은 이 시신을 비닐로 감싸지도 않고 그저 이불에 그냥 말았을 뿐입니다.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한 일본 경찰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건 바로 살인보다는 시체 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시신을 로커에 유기한 이유가 어쩌면 가족의 장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추측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2010년부터는 일본 저소득 가정 중에는 장례비가 부담돼서 시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일본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지 말고 이 진역 관할 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홍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시신이 코인 로커에서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적도 있어요. 그 한 예로 지난 2013년 2월에 일본에서 코인 로커 베이비라는 음원이 발매가 됐었는데, 얼핏 들으면 신나는 멜로디랑 가사 때문에 사랑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일본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70년 2월 3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는 도쿄 백화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거 워낙 오래 지나서 폐점한 상태인데, 여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최대의 상업시설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곳 백화점 1층에 위치한 코인 로커에서 충격적인 게 발견됩니다. 신문지에 쌓인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신생아였죠. 얼마 안가 범인이 붙잡혔는데 아이의 친모였어요. 그녀는 미혼모였는데 아이를 키울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신생아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애 낳아서 그냥 코인 로커에 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계속된다는 거죠. 신생아 시신 유기 사건만 같은 해엔 2건, 그 다음엔 3건. 설상가상으로 1972년에는 무려 8구의 신생아 시신이 발견됩니다. 모두 코인 로커에서요. 그만큼 일본 전역에는 코인 로커에 신생아를 버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이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일본은 고도의 경제 성장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자동화 무인화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짐을 보관하는 코인 로커 역시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한편 그쯤 일본에서는 이 미혼모도 동시에 급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또 책임감 없는 성생활을 즐겼기 때문인데, 문제는 당시의 일본 사회는 편부모가 혼자서 애를 키울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회복지 기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선택한 건 결국 신생아를 그냥 유기하는 거였죠. 자, 그렇게 너도 나도 코인 로커에 이렇게 신생아를 유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1973년도 일본에서는 무려 46건이 발각되었을 정도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일본 철도기업은 1973년 7월부터는 아예 코인 로커 최대 사용기간이 5일인데 이 3일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이후부터는 아이를 유기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건을 하나 말해볼까요? 2018년 9월 24일 한 중년 여성이 야심한 밤에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49살의 스자키 M이라는 사람인데, 그녀는 충격적인 자백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신이 약 4, 5년 전에 한 호텔에서 아이를 낳고는 그 아이를 코인 로커에 유기했다는 거죠. 일단 경찰은 그 진술에 따라 도쿄 인근에 위치한 이 자그마한 JR 우구니스 다니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코인 로커를 수색했죠? 놀랍게도 실제로 이곳에서 유아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아이의 시신은 이 잠겨져 있는 사물함 속에 있었는데 비닐봉투로 이렇게 몇 겹씩 감싸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사망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인은커녕 성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는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요.
아니 4, 5년 전에 유기했다는데 이게 이대로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로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장소에 있기도 했었는데 스자키엠이 본인이 몇 년째 이 코인 로커에 와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와서 살피고 관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당시 하루 로커의 사용요금은 하나로 2,000원꼴인데 1년이면 70만 원이 넘고 그리고 4년이면 약 3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한 돈이지만 스자키에민을 시신을 은폐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일본 지하철역에서 흔히 보이는 코인 로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이 로커 중 한 곳에 누군가의 시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도 공포스럽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도시괴담이자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